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제가 어제는 이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 재판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존에 알던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이해하니라고 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요. 오늘 제가 숙지를 끝내고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은 대장동 사건, 그 중에서도 위례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위례지구 부분은 이게 사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몇 가지는, 아니 대부분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만 해도 그래요.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라는 재판이 아니라 돈은 안 받았는데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거를 거두지 못하게 했다, 이겁니다. 즉 배임입니다. 배임. 그러니까 성남시가 한 6천억, 7천억 정도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5천억밖에 이익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지자체가 5천억씩 이익을 남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이익을 많이 남긴 적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특히 민관 공영개발이라는 형태가,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간과 함께 개발하는 상태에서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 사례가 없어.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이었어요. 희한하게 민간이 개발하면 대형 흑자가 나는데 그 공공이 관여하면 꼭 관청이 개입하면 항상 적자가 나. 왠 줄 아세요? 네, 민간업자가 장난질을 치거든. 일부러 적자를 부풀려,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꼭 적자 난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관청에서 단 한 푼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는데 성남시만큼은 5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얻어냈습니다. 그랬는데 더 얻지 못했다고, 네, 배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든 중앙행정기관이든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혹은 무슨 개발 사업을 했는데, 근데 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배임? 그 배임을 처벌한 적이 없어요.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배임죄 처벌 적용이 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벌써 한 30년이 다 돼가네요. IMF 때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IMF까지 맞게 됐다라고 해서 경제 관료들이 대거
감옥에 간 적이 있었죠. 예, 바로 그때 적용된 게 배임입니다. 근데 그거 뭡니까? 예, 다 무죄 났어요. 예, 애시당초 이거는 기소될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기소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야, 언론에서 이거를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더군다나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만간 이재명 감옥 갈 거다라고 보도하는 기자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머리에 총을 맞은 놈이 아니거나 총을 맞은 놈이거나 아니면 검사한테 대가리를 쳐박긴 좀 검사한테 이 뇌를 갖다 맡긴 자가 아닌다면 그 나올 수가 없는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위례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 아니야.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다? 아니야. 위례지구에서 성남시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성남시가 이익을 안 챙겼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위례지구를 민간 사업자한테 넘겨주는 바람에 성남시가 아무런 이익을 못 챙겼다. 이겁니다. 아니 언제는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을 더 얻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민간개발에 떠맡긴 가지고 그것도 시비를 걸어? 참. 아무튼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기본적으로 세워둔 논리 구조나 얼개가 있겠죠. 사건의 얼개. 이 얼개가 뭐냐? 이런 겁니다.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 위례지구 사업을 그냥 특혜를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입찰을 위례지구 대장동 업자들한테 그냥 주기 위해서 입찰도 가짜로 짜고 그냥 다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하나씩 둘씩 깨지기 시작하고 어제 재판에서도 그 논리, 검찰의 논리를 깨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검찰이 증인한테 물었어. 이거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급했죠.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뭐 성남시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나온 증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시간 충분했는데요. 자, 이 얘기 하나에 검찰이 갑자기 패닉에 빠집니다. 지네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논리 구조가 와장창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공소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일단 하나씩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 좀 헷갈리신다고요? 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뭔 소리야? 짚어가지고 어제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자, 근데 가만히 내용을 짚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어제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중에서 위례지구 부분이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한테 위례지구 사업권을 주는데 아주 특혜로 줬다. 입찰을 하기는 했으나 그 입찰은 그냥 겉모습만 입찰이었을 뿐 사실상 내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자들은 그냥 들러리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근거로 대장동 업자들이 만들어준 입찰 조건이라든지 사업 조건, 이게 그대로 입찰 공고문에 들어갔고, 실제로 이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들, 이 업자들이 다 거기 끼어 들어갔으며 심지어 유동규가 이 업자들을 선정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그 진행 과정을 이재명 대표한테 뭐 다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으면 이재명이 뭔가 한 푼이라도 이익을 봤어야 되잖아? 네, 한 푼의 이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검찰이 뭐라고 시비를 걸었느냐? 대장동 업자들이 바로 이
위례지구에서 거둬들였다는 적게는 200억, 많게는 400억 혹은 1000억에 달하는 이익이 다 배임이다. 돈을 안 받았으나 배임이다. 라는 식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업자가 이익을 거뒀다고 해서 허가권자한테 배임죄 책임을 묻는 사례는 역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단 한 건도 없었어. 심지어 지금 많은 그 학자들 중에서는 배임죄를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배임죄의 대부분은 기업의 그 오너들, 기업 대표이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경영자들한테 적용이 돼요. 공무원들한테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이걸 배임이라고 하기 시작하면요, 검사들이 기소 안 하는 거 있죠.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 안 하고 이것도 다 배임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사기꾼 어떤 놈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기꾼이 다른 사기 범죄를 벌여서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 혹은 그 사기꾼들이 국가를 상대로 또 사기를 벌여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 그러면은 이 검사는 뭐 배임죄로 처벌이 되는 거야. 예, 배임죄가 그렇게도 성립이 돼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는 거 봤어? 못 보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배임죄를 함부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허가권자, 개발 사업의 허가권자들한테 함부로 이 배임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재명한테 처음 적용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어거지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아유. 자, 아무튼, 이 사건, 이 위례지구 사건에서 검찰의 기본 주장은 이거예요. 이 위례지구 사업을 대장동 업자들한테 그냥 떠넘겨주기 위해서 입찰을 입찰 절차를 가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입찰에 대장동 업자들이 입찰을 통해서 이 위례지구 사업을 따기는 땄으나 사실은 이 입찰 절차가 위장이었고 나머지 뭐 업자들은 전부 다 들러리였을 뿐이다. 왜 그랬느냐? 처음부터 입찰을 할 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태였다. 왜냐하면은 당장 LH로부터 땅을 사들여야 했는데, 위례지구에 땅을 사들여야 했는데 땅을 사들일 날짜, 시간이 너무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찰이고 나발이고 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 일단 후다닥 사업권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입찰은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처음부터 그냥 정해놓고 한 거였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짜로 입찰 절차를 하기 위해서 대장동 업자가 판을 짜고 심지어 입찰 조건이라든지 입찰 공고라든지 이 내용을 다 짜고 거기에 맞춰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입찰 건설업 업자를 정하는 입찰 심사위원들도 업자들, 대장동 업자들이 다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왔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유동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남욱 등이 아주 혹할 만한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그 계획서를 보고 내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매우 흡족해 해서 그래서 그대로 쭉 진행했다. 그래서 뭐 입찰 절차도 뭐 대충 한 거고, 입찰도 그냥 그래서 그 업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 위례지구 사업은 배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쓴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이 위례지구 사건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반박을 해왔죠. 원래 이 위례지구 사업은 최초 계획은 뭐였느냐? 재개발
철거민들의 이주 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지역은 오래된 주거 단지들이 많죠. 분당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는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다 헐고 나면은 그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론가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주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 예. 그 이주민들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 전세값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가 또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되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되면 또 전세값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은 재개발 아파트 값도 또 오르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악순환 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철거민들이 생겼을 때 이 철거민들을 잠시 그 공사가 진행기가 되는 기간 동안 이사를 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재개발 단지를 만들어 두면은 그 기간 동안 잠시 이주했다가 아파트가 완공되면 돌아가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예, 그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성남시의 것이어야 되죠. 그러면은 성남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남시가 당시 돈이 별로 없었어. 그럼 어떻게? 예, 성남시가 이른바 채권을 발행해야 되죠. 공채를 발행해야 되잖아. 근데 공채를 발행하려면 성남시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성남시 의회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계획이 무산이 돼버립니다. 몇 번 시도를 하는데 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 위례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 위례지구 사업이라는 게 이게 LH가 원래 진행하던 사업인 거예요. LH가 잠실 일부, 하남시 일부, 성남시 일부를 싹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가 원래 다 그거잖아요.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그린벨트 지역을 싹 재개발 싹 몰아버리고 택지 조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정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옛날에 상무 있던 자리, 그 다음에 국군 종합행정학교 있던 자리, 뭐 그 다음에 학군교 있던 자리, 군부대 있던 자리나 옛날에 그 다음에 거기 남성대라고 군 골프장 있던 자리,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울 송파구 땅도 있고, 경기도 하남시 땅도 있고, 예, 경기도 성남시 땅도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 택지 개발을 싹 끝냈어.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다시 성남시가 다시 되돌려 받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 의회가 그 채권 발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개발을 못하게 됐는데 땅은 또 돌려받은 거야.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예. 결국 성남시는 그 땅을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한 겁니다. 위례지구 개발을, 공영 개발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민간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팔기로 한 겁니다.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문제는 이 결정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LH 입장에서는 빨리 성남시가 땅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언제까지 안 가져가면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거예요. 라고 한 겁니다. 검찰은 LH의 이 같은 얘기를 근거로 삼아서 LH가 빨리 팔라 그랬어. 그래서 LH가 정한 기간까지 성남시가 업자를 못 정하면은 성남시가 땅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몰아준 거야. 요렇게 논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온 증인이 뭐라고 얘기했다?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저기 그 공문 보낸 거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뭐 공문을 그렇게 아무리 보낸다고 해서 솔직히 우리가 성남시 땅을 뺏어갈 수는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 원래 그거 성남시 땅이잖아요. 그 성남시 땅으로 주라고 국무총리실에서 다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협약서까지 다 마련해놓고 우리 합의 끝난 거였거든요. 근데 빨리 안 가져간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나? 성남시 거 뺏어올 수 있나? 못 뺏어와요. 우리는 빨리 그냥 가져가라고,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LH 직원의 증언은 당시 이 택지 개발 담당자였는데, 이 사람은 당시 LH가 어떻게 개발 사업을 했고,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 어떻게 이 땅을 돌려줬는지, 땅 돌려주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성남시와는 왜 계약이 늦어졌는지,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떤 불이익이 성남시한테 갔는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LH 직원이 뭐라고? 불이익 없어요. 우리가 물론 공문 보낼 때는 기한이 빨리 도래했으니까 빨리 가져가세요. 기간 넘기면은 LH가 다른데 그냥 매각할 거다라고 협박은 했지만, 에이,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긴 했지만, 에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어저께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주장했던 근거들이 와장창 무너진 거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성남시는 어쩔 수 없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 땅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장동 업자들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뭐 몇백억의 이익을 챙겨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근데 그 과정을 전부 다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이 다 이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을 한 거다. 요렇게 이 시스템을, 범죄 시스템을 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았고, 촉박할 이유도 없었다. 촉박하고 자시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 LH가 보낸 공문 내용인데, 그거는 뭐 공문이 그럴 뿐이지, 뭐 기한을 안 지킨다고 해서 성남시한테 특별하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자, 검찰은 아마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어제 이 증언을 나온 LH 직원은 변호인 측 증인이 아니라 검찰 측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에게게 정반대 증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검찰이 몇 번이나 반대 신문을 합니다. 당황했겠지. 자, 검찰은 아마 어제 이 LH 직원의 증언이 무척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이런 근거들이 기본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장동 업자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는데, 그거 아니다 라는 식이 나와버렸으니까 검찰로서는 되게 당황했을 겁니다. 물론 어제 이 LH 직원의 증언 이 하나만으로 검찰의 공소장 전체가 와장창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검찰이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논리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뭐 한 가지 정도가 삐끗했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무너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은 꽤 여러 차례 붕괴가 됐습니다. 실제로 붕괴된 것 중에는 이 위례지구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말씀드린 이 대장동 업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시간을 짜놓고 형식상 입찰을 했다는 이 주장은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됐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하려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입찰이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입찰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한테 위례지구 사업을 주려고 했었다면 아니 괜히 쓸데없이 입찰이라는 번거로운 방법, 더군다나 입찰을 가짜로 꾸미는 이런 방법, 번거롭고 복잡하게 꾸밀 필요가 없이 그냥 수의 계약으로 덜컥 주면 돼. 안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만약에 부족했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유 바빠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수의 계약했어. 말도 하기 좋잖아. 명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 계약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법률상 그런데 굳이 입찰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주장했던 가짜 입찰설, 위장 입찰설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다라는 게 돼버리죠. 또 있습니다.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욱이 가져온 계획서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혹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가져갔더니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대장동 업자들을 위례지구 사업자로 선정하자고 밀어붙일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남욱이 가져왔다는 그 계획서는 사실은 뭐였다? 모 건설회사가 대충 만든 브로셔였대요. 브로셔. 그러니까 혹할 만한 계획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동규가 보고했다라는 바로 그 시간, 그 날짜에 이재명은 성남시청에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가 자꾸 날짜를 바꿔요. 마치 유동규가 계속해서 김용 부원장한테 돈 준 날짜를 계속 바꾸고 있는 것과 똑같아. 지금도 계속 날짜를 바꿔요. 자, 그러면 이 위례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들이 대부분 우수수 무너진 겁니다. 검찰이 이 위례지구 사업을 배임으로 몰고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위례지구 사업이 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어야 되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뭔가 위장과 거짓을 했다. 한마디로 뭔가 좀 야로를 부렸다. 한동훈식 표현을 하자면 야로가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야로가 있었다는 게 입증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검찰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여러 가지 주장을 펴고 있겠습니다만, 아이고, 카메라가 또 조금 이상하네요. 적어도 이 위례지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이 주장이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